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계좌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은행에서도 우체국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돈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알아도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서 포기했던 그런 금융 혜택들 있잖아요.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출 받으신 분들, 은행 멀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는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옆에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올리는 돈 되는 정보,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6년부터 시행될 두 가지 혁명적인 금융제도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 변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혜택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뭘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대출 받으려면 무조건 은행에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 근처 우체국에서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왜 이게 엄청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영업점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아세요?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10년간 우리 동네에서 은행 지점이 무려 2,000개나 사라졌더라고요. 2019년에는 전국의 은행 지점이 6,738개 있었는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 5,690개로 줄었어요. 특히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는 아예 은행이 없는 곳도 많아졌어요. 제가 본 자료에 나온 70대 어르신 사례가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낡은 집 지붕을 수리하려고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왕복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겨우 은행에 도착했더니 대기 손님은 많고 창구 직원은 바쁘고 결국 제대로 된 상담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계시는데요. 작년에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 은행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한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가 대출 상담 받으러 가려면 하루를 다 써야 해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금융 사막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 수익 안 나는 지점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기서 우체국이라는 카드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거 정말 신의 한 수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떠났지만 우체국은 전국 3,500여 개, 가장 외진 곳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어딜 가든 우체국은 꼭 있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우체국은 평생 우편 보내고 예금 들던 내 집처럼 편안하고 신뢰도 높은 공간이죠. 그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대출 상담을 제대로 설명하고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는 건 아닐지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체국 직원이 대출 심사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금융 내비게이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각 은행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과 협업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4대 은행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과 서류 접수를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대출 심사나 금리 결정 같은 핵심적인 판단은 여전히 은행 본점에서 하고, 우체국은 고객이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한 접수 창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우체국에 가서 국민은행 대출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요, 우체국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요. 어르신, 어떤 용도로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도 받아요. 그럼 그 서류를 국민은행에 보내요. 국민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4.5%입니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러면 다시 우체국으로 연락이 와요. 우체국 직원이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어르신, 심사 결과 나왔습니다.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4.5%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우체국에서 계약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돈은 은행에서 여러분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간단하죠? 고객은 우체국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고 복잡한 신청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대출 승인 후에 약정 체결 같은 마무리 절차도 우체국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우체국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금리가 달라지거나 조건이 불리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요. 오직 거리의 불편함만 사라지는 거죠. 이 제도가 시행된 미래를 상상해 보니 정말 풍경이 많이 달라지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남 해안가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60대 사장님이 계세요. 가게 확장 자금이 필요한데 점심 장사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읍내 은행까지 나갈 엄두를 못 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에 슬리퍼 끌고 그냥 5분. 거리 우체국에 가서 상담받고 서류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우체국에서는 여러 은행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 금리는 얼마, 신한은행은 얼마 이렇게 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걸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은행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물어봐야 했는데 이제는 우체국 한 곳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은행들이 어차피 우체국에서 하니까 우리 지점 없애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한테 경고했어요. 우체국에서 대리업 시작한다고 해서 그 지역 은행 지점 함부로 닫지 마라. 특히 대리업 시작한다는 이유로 인근 영업점 폐쇄하는 건 엄격하게 제한한대요. 좋은 조치죠. 우체국도 이용하고 은행도 그대로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이 제도는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 시작된다고 했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23월쯤 될 거예요. 시작되면 뉴스에도 나오고 할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전국 20여 개 우체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대요. 특히 총괄 우체국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우체국이 2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정도에서 먼저 시작하고 잘 되면 점점 확대할 계획이래요. 물론 아직은 4대 은행의 대출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첫걸음부터 시작하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앞으로 참여은행이 늘어나거나 예금, 펀드 같은 금융 상품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금리인 하요구권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여러분, 금리인 하요구권이라는 거 들어는 보셨죠? 그런데 솔직히 이거 제대로 써보신 분 주변에서 찾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금리인 하요구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출 받을 때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정해지잖아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고 신용 등급이 높으면 금리가 낮아요. 그런데 대출 받은 후에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출 받고 몇 년 동안 연체 한 번 없이 꼬박꼬박 잘 갚았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고요. 대출 받을 때는 신용 점수가 600점이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700점으로 올랐어요. 분명히 내 신용 상태는 좋아졌는데 은행은 뭐 감감무소식이죠. 아무 연락 없죠. 그럼 당연히 금리도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금리인 하요구권이에요. 은행님, 내 상황 좋아졌으니까 금리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요. 내가 먼저 나서서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 너무 복잡하거든요. 메뉴는 어디 꼭꼭 숨어 있고 겨우 찾아서 들어가 보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보고 그냥 한숨부터 나오죠. 뭐 재직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휴,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이걸 다 떼서 제출했는데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결국 에이, 그거 얼마나 깎아준다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개인의 게으름이나 뭐 정보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요. 애초에 작동하기 어렵게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금리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잠재적인 대상자가 수백만 명인데 실제 신청자는 고작 몇만 명 수준에 그쳤다고 해요. 수백만 명인데 몇만 명이요? 이건 뭐 명백히 시스템의 실패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금리인 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용 점수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몰라서 귀찮아서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금리인 하요구권으로 감면받은 이자가 무려 2,236억 원이에요. 이게 신청한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전 국민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귀찮아서 못 받은 거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칼을 뺀 거죠. 그런데 이번 대책은 접근 방식이 되게 흥미로워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아예 신청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발상의 대전환 아닌가요?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던 것에서 이제 공급자인 은행으로 옮겨온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핀테크 기업들의 영향이 아주 커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곳들이 보여준 극도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에 소비자들이 이제 완전 익숙해졌거든요. 기존 은행들도 더 이상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쟁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고객들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 맞아요.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정작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으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은행이 먼저 움직여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알아서 챙겨주는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서 고객님, 금리 깎아드릴게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건지
혹시 여기에도 뭐 숨겨진 조건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시죠?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에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시작하고요. 상반기 중에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고객의 최초 동의.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마이 데이터 활용해 딱 한 번만 동의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 동의 한 번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동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은행 앱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 동의를 기반으로 두 번째, 은행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분기나 반기마다 자동으로 고객의 신용평가 점수, 소득 정보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이 알아서요. 시스템이요. 이게 바로 2026년 1월부터는 AI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를 들어 토스, 네이버 이런 데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이 딱 한 번만 동의하면 AI가 계속 여러분을 모니터링해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용 점수가 올랐는지, 소득이 늘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 신용 점수가 6개월 전보다 60점이나 올랐네. 이렇게 감지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금리 인하폭을 계산해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이요? 푸시 알림 같은 거요? 네. 고객님 신용도가 상승하여 대출 금리를 연 4.5%에서 4.0%로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럼 고객은 그냥 예 버튼만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 결과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거고요. 만약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줘요. 어르신, 이번에는 안 됐는데요. 연체 없이 6개월만 더 성실하게 갚으시면 다음번에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심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은행 입장에선 사실 금리를 깎아주는 게 손해잖아요. 수익이 줄어드니까요. 과연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할까요? 혹시 알아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진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단순히 제도만 툭 던져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각 은행이 분기별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 실적을 공개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제안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실제로 혜택을 받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은행끼리 비교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 간 실적이 투명하게 비교되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은행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겠죠. 일종의 투명성을 통한 시장의 감시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아, 경쟁을 붙여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특히와 이건 정말 인생 역전수 중이다. 큰 혜택을 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단연 사회초년생들이죠. 와, 사회초년생? 네. 첫 직장 잡고 신용대출 받았을 땐 신용기록이 거의 백지 상태라 금리가 높잖아요. 높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12년 연체 없이 월급 잘 받고 카드값 잘 내면 신용점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든요.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발품 팔지 않으면 그 혜택을 다 놓쳤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은행이 알아서 성실함의 가치를 금리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아,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럼 가게를 막 시작한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아, 그럼요.
처음엔 매출이 불안정해서 고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한 1년쯤 지나서 가게가 입소문 나고 매출이 안정되면 신용도가 확 오르잖아요. 그 변화를 시스템이 딱 포착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사업에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이자 몇 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뭐랄까,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노력을 금융 시스템이 알아서 인정해준다는 그런 심리적 보상,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다시 생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천만 원을 금리 연 5%로 대출받으셨다고 해볼게요. 1년에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따지면 약 20만 8천 원이죠. 그런데 금리인 하요구권 써서 금리가 4%로 낮아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한 달로 따지면 약 4만 원이죠. 4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1년이면 48만 원, 10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그냥 AI한테 맡겨두기만 하면 4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우체국은행 업무, 그리고 금리인 하요구권 자동 신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큰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금리인 하요구권 자동 신청은 정보의 격차를. 두 번째, 우체국 은행 대리업은 물리적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였어요. 결국 방향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네요. 금융 서비스가 더 이상 아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쉽고 평등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 저는 이걸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금융 정보와 기회가 일부에게만 집중됐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나서서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아주 건강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편리해지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외되는 디지털 역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적인 우체국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당장 수첩에 적어두고 기억해야 할 최종 행동 계획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되셨나요? 종이랑 펜 준비하시고 적으세요. 첫째, 내 대출이 자동 신청 대상인 13개 은행에 포함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부터 해야죠. 본인 신용 점수도 확인하세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무료로 신용 점수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메모해 두세요. 둘째, 2026년 1월이 되면 잊지 말고 해당 은행 앱에 들어가서 마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알람 설정해 두시면 좋겠네요. 동의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는 은행 앱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 쓰시는 분은 국민은행 앱, 신한은행 쓰시는 분은 신한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메뉴를 찾아보시면 금리인 하요구권 자동 신청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동의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2번째 방법, 은행 지점에 직접 가시면 돼요. 창구 직원한테 금리인 하요구권 자동 신청 동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서류 하나 갖다 드릴 거예요. 거기에 서명만 하시면 끝. 이거 꼭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해두시면 평생 AI가 여러분을 챙겨준다니까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내년부터는 힘들게 은행까지 안 가셔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출 상담 받을 수 있대요. 아, 맞아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우체국이 그 20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체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은행 대출 업무 하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가까운 우체국 위치도 확인해 두세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우체국이 어딘지, 거기가 총괄 우체국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동우체국 이렇게 검색하시면 주소랑 전화번호 다 나와요. 넷째, 결국 자동 혜택도 내 신용 상태가 좋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기본기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시스템이 도와줄 때 더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체 관리, 꾸준한 신용 거래로 내 신용 점수를 착실히 쌓아두는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특히 연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대출 갚는 날짜 꼭 지키시고 신용카드 결제일도 꼭 지키세요. 한번 연체하시면 신용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현재 대출 금리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은행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통장 정리하실 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메모해 주세요. 나중에 금리 낮아졌을 때 비교하려면 지금 금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소득 증빙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금 받으시는 분은 연금 수령 증명서, 일하시는 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하시는 분은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거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오늘 이 이야기가 유용했다면 주변 친구나 동료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혜택을 누리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니까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밴드에 올려주시고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몰랐던 정보 알게 됐어요. 대출 있는데 금리 인하 꼭 신청해야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대출은 결국 빚이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받으세요. 그리고 금리인 하요구권 자동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용 점수가 실제로 올라야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사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Q 우체국에서 대출 받으면 금리가 더 싼가요? A 아니요, 똑같아요. 우체국은 그냥 창구 역할만 하는 거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금리도 똑같아요. QAI가 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요? A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안전해요. 여러분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봐요. 그리고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제도니까 믿고 쓰셔도 돼요. Q 동의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은행 앱에서 클릭 한 번이면 취소돼요. Q 지금 대출 없는데 나중에 받을 때도 적용되나요? A 네, 앞으로 대출 받으실 때도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 없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2026년에 찾아올 기분 좋은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누릴 준비를 마치셨을 거라 믿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드디어 우리에게 조금씩 친절해지기 시작했네요. 정리하면요. 첫째, 2026년 상반기부터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2026년 1월부터 AI가 자동으로 금리 낮춰달라고 신청해줘요. 셋째, 여러분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정보예요. 특히 시골이나 은행 없는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출 있으신 분들은 꼭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보와 접근성의 장벽이 획기적으로 허물어진다면 우리에게 남는 다음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보를 몰라서 혹은 은행이 멀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끝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실력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동등하게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분별해내는 능력. 어은행의 조건과 비은행의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숨겨진 우대금리 조건을 찾아내고 나의 미래 현금 흐름에 가장 적합한 상환 방식을 고르는 능력. 즉, 금융문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핵심 역량이 되지는 않을까요? 시스템이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했지만 어떤 반찬을 먹을지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과 책임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정말 많은 게 바뀌는 해입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혜택받는 거예요.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복지 정보, 연금 정보 계속 올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